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3인상입니다. 자, 디지털 스코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브에 있는 그 감세비와 그 다음에 그 화면에 그 어떤 파형이 표시가 될 때 볼트 디비전을 조정해서 화면에 표시된 그 수직 측의 그 크기를 갖다가 좀 조정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세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브에 따라서 감세비가 조정할 수 없도록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슬라이드, 오렌지색으로다가 슬라이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은 곱하기 1, 곱하기 1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감세비인데, 감세비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회로에서 나오는 신호를 갖다가 다 전압 신호가 되겠습니다. 요 프로브를 통해서 스코프로다가 입력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코프는 들어오는 신호를 그대로 보여만 주는 그런 계측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때 그 신호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회로에서 나오는 신호 자체가 크기가 10V짜리 만약에 신호다. 그랬을 때 요 슬라이드 스위치를 이용해서 감세비를 갖다가 곱하기 1로 하면 그대로 10V가 1대1로 스코프에 입력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프에도 그대로 10V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곱하기 10으로 놓으면 실제 회로에서 나오는 신호가 크기가 10V이라고 하는 경우에 프로브를 통해서 스코프로다가 입력되는 신호는 10분의 1로 줄여든 1V가 입력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V. 자, 왜 이제 이런 게 필요할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들어오는 신호를 그대로 1대1로만 그 스코프에 입력을 한다면 스코프가 측정할 수 있는 그 신호의 전압 레벨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코프 자체도 디지털 기기이기 때문에 그 높은 전압이 입력되면은 스코프가 데미지를 먹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높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원래 신호를 감쇄시켜서 10분의 1, 여기는 이제 곱하기 10이 되어 있으니까 10분의 1로 줄여서 스코프로다 이제 입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곱하기 100짜리도 있습니다. 곱하기 1000짜리도 있고, 그러면은 더 높은 신호를 갖다가 곱하기 100짜리를 썼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로에서 나오는 신호가 10V라고 했을 때 0.1V가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높은 전압을 갖다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감세비를 조정할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할 때 그러면 처음에 이 감세비를 갖다가 어디다 놓고 측정을 시작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 값이 얼마로 놓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측정을 할 때, 물론 이제 많이 그 다뤄왔던 그런 회로나 보드 같은 경우에는 신호 레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부분 다 짐작이 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감세비를 갖다 놓고 바로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 레벨의 신호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고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측정을 했는데 높은 전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디폴트로다가는 곱하기 10에다 놓고 측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에 놓고 측정을 했는데 실제 신호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곱하기 1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않겠는데, 대부분의 그 오실로스코프를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긴 하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1메가오음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몇 가지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메가오음이 이 스코프에 입력되는 그 입력 임피던스 값이 되겠습니다. 스코프 내부의 입력 임피던스. 자, 저게 1메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스코프 중에 거의 뭐 90% 이상이 1메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도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도 측정해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측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 곱하기 10에다 놓으면 실제 측정한 신호가 스코프에 입력될 때 10분의 1로 줄여서 입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브의 그 등가 회로를 보면 그 저항하고 커패시터가 이제 병렬 연결된 그런 형태로다가 보통 등가 회로를 많이 그립니다.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때 그 저항 값이 얼마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10에다 놓고 하면 자, 여기 저항하고 내부에 1메가 저항하고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1메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실제 전체 전압의 10분의 1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브의 저항값이 9메가오음이 됩니다. 9메가오음. 그래서 곱하기 10에다 놓고 프로브를 빼신 다음에 앞에 그 프로브에 BNC 저쪽 커넥터 쪽에 그 가운데 핀 부분하고 이 앞부분을 갖다가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저항을 측정해 보시면은 9메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메가하고 1메가 두 개의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1메가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10분의 1이 걸리겠습니다. 근데 곱하기 1에다 놓고 해버리면은 거의 뭐 저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여기 입력되는 신호가 그대로 스코프로다가 입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곱하기 15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코프에 입력되는 신호가 10분의 1로 줄여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코프라는 것이 들어오는 신호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비인데 그러면 10분의 1밖에 표시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신호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스코프에 따라서 약간 틀리긴 한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채널 1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채널 1, 채널 2, 이 버튼을 갖다 누르시면은 각각의 채널에 그 관련된 설정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널 1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지금 화면에 오른쪽에 그 메뉴가 쭉 뜹니다. 뭐 여기서 사실상 중요한 게 커플링, 그 다음에 여기 인버터 같은 거는 크게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밴드위스도 그렇고. 자,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프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프로브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거기도 보시면 지금 곱하기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아까 10분의 1로 줄여서 입력이 됐으니까 원래 신호를 갖다가 여기다가 다시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시 10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코프 프로브에 감쇄비를 갖다가 10분의 1로다가 설정한 경우 이 스코프 내부의 프로브에 있는 이 부분을 똑같이 10으로 해서 다시 10배를 해줘야지 원래 신호가 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감쇄비 조정이 곱하기 10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곱하기 100, 곱하기 1000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옆에 해당되는 펑션 버튼을 갖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100도 있죠. 곱하기 1, 곱하기 10, 자, 곱하기 100. 자, 제 거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1000까지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곱하기 1이면 여기 내부도 곱하기 1. 왜냐면은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다시 그대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냥 그대로 한 배에서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겠습니다. 여기가 10으로 되어 있으면은 10분의 1로 들어갔으니까 다시 표기를 할 때는 10배를 해서 원래 신호를 갖다 표기한다. 그래서 이 프로브 감쇄비에 있는 숫자하고 스코프 내부의 프로브에 있는 숫자하고 같게 맞춰주시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 프로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이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스코프 프로브에 있는 여기 곱하기 10 곱하기 100하고 그 내부에 스코프 내부에서 그 프로브 설정해주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축 메뉴를 보면 여기 이제 볼트 디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볼트 디비전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연결을 해놓고 파형을 하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0점 조정하는 데다가 제가 그 프로브를 갖다 연결했는데 2V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구용파 1kHz짜리 구용파가 지금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데 그 구용파의 요 진폭이 2V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축이 전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채널 1에 연결해놨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스코프가 디지털 스코프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채널 1에 볼트 디비전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볼트 디비전이 뭐냐면은
수직 측이 지금 전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직 측의 큰 눈금 하나가 몇 볼트로 설정할 거냐, 그걸 이제 볼트 디비전을 이용해서 설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볼트 디비전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 숫자가 변할 겁니다. 채널반에. 자, 200mV, 그러니까 0.2V로 된 겁니다. 자, 100mV, 0.1V. 자, 위에가 다 표기가 되지 않죠. 자, 50mV. 뭐 줄일 수도 있고,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1V. 1V면 이제 한 칸이, 세로측 큰 눈금 한 칸이 1V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0.5V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 여기 2V 진폭의 구형파가 나타나야 되니까 2V가 되기 위해서는 4칸이 돼야 되겠죠. 4칸. 그래서 지금 현재 4칸으로다가 지금 표시가 됩니다. 파형이. 그래서 2V의 진폭을 갖고 있는 구형파가 표시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한 칸을 볼트 디비전을 1V로 바꾸면 2V니까 2칸이면 되겠습니다. 2칸이면. 그래서 지금 파형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또는 이제 볼트 디비전을 갖다가 작게 하면 파형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형이 줄어들고 커진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파형의 크기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 편하게 가끔은 좀 줄여서 보고 가끔은 좀 확대해서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 측을, 수평 측은 변하지가 않고. 자, 만약에 지금 2V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V가 있네요. 한 칸당 2V로 바꿔놓으면 지금 2V 레벨이니까 한 칸만 나오면 되겠죠. 결국은 다 똑같은 2V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뭐 보였던 것처럼, 자, 200mV로 하면은 수직측으로다가 10칸이 나와야 됩니다. 10칸이 나와야 되는데, 자, 파형을 잠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10칸이 다 나오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밖에 안 되죠. 8칸. 보통 스코프의 그 수평측이 시간이고 세로측이 이제 전압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수평측은 보통 큰 눈금 10칸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끔 보면은 11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수직측은 거의 모든 스코프가, 제가 8칸 이외의 스코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8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칸. 그래서 200mV로 놨을 때 기준점을 제일 아래로다가 지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총 8칸밖에 표시가 안 되니까 1.6V밖에 표시가 안 돼서 2V는 위로 넘어가 있겠죠. 전체 파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볼트 디비전을 조금 키우면 바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0.5V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4칸 딱 나오죠. 자, 이렇게 1V로 바꾸니까 2칸. 그래서 볼트 디비전의 의미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파형을 갖다가 위아래로다가 이제 이동을 시켰었는데, 위에 보시면은 포지션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스코프가 다 있습니다. 포지션이라고 있는데, 포지션은 신호의 크기를 그대로 두고 신호의 그 기준되는 점을 갖다가 위아래로 이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파형 모양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올려봤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채널 1과 채널 2를 다 쓰는 경우에, 이렇게 겹쳐서 크기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이제 두 개의 파형을 갖다 각각 그 분리시켜서 정확하게 보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의 파형을 갖다 이렇게 이제 기준점을 올려놓고, 다른 채널 2의 파형을 갖다 밑으로 내리면은 두 개의 파형이 겹치지 않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을 갖다 위아래로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형은 변하지가 않고, 그때 사용하는 게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감쇄비하고 프로브의 감쇄비, 그 다음에 그 스코프 내부에 있는 이 프로브 의미가 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트 디비전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포지션을 이용해서 기준점을 갖다가 위아래로다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